귀가하던 30대 여성 앞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신체 일부를 노출합니다. 이 여성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앱인 안심이를 통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곧바로 출발했고 범인을 추적한 끝에 10분 만에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시 안심이 앱입니다. 이렇게 긴급시 신고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달아나면서 흔들어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관제실엔 신고자의 위치뿐 아니라 가까운 방범 CCTV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24시간 가동되는 4만 대의 CCTV를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강남에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사건을 일어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 만드는 걸 갖다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치확인 서비스를 갖다가 관제센터에 도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여성이 그때 바로 신고만 했어도 바로 대처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효과적으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스마트폰에서 웹을 깔아가지고 유치확인 서비스를 갖다가 신고하는 걸로 하자. 관내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영상 정보는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야별로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통 상황실 가서 영상 정보를 갖다가 확인해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의 자원순환과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이 바로 영상 정보를 열람하고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갖다 만든 겁니다. 관제센터에는 영상 정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갖다가 추적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학교 주변 500m 반경 안에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유치확인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같은 경우는 노약자 중심으로 유치 추적을 했었어요. 어린이가 됐던 노약자가 됐던 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갖다 벗어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말고 은평구면 은평구 전체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가능했죠. GPS 서비스가 아니라 단말기에 신호할 수 있는 센서를 갖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였었거든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 스마트 보급이 95%를 하면서 누구나 다 유치확인 서비스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서울시에 건의한 게 최소한 유치확인 서비스를 할 때 구단위 유치확인 서비스가 아니라 광역의 유치확인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거고요. 서울시가 강남 살인사건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다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던 거죠. 관제센터는 한 200몇 개의 지자체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센터의 영상 정보를 갖다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민이 여성이 됐던 어린이가 됐던 노약자가 됐던 무조건 외부로 신고를 하면은 매칭을 해가지고 바로 그 지역의 영상을 확인 다음에 경찰 순찰대를 출동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면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치확인 서비스를 갖다가 꼭 범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재를 갖다 신고했을 때 112다 신고 안 해도 여기 센터로 오면은 센터하고 또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요. 그러니까 협업 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고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다 다른 지자체 종합해서 시에서 좀 최종 결정을 내려주고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심이 사업이 계속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도 이제 치매 노인 쪽으로 또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정책적으로 계속 가지를 못했던 거죠, 실제는요. 시범 사업을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반짝할 수 있는 신규 사업만 원했던 거죠. 이런 서비스가 2018년도, 2010년도 했을 때 지속성이 있었으면은 한 10년이 아니라 5년만 해도 가능했을 텐데 이게 너무 늦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 은평보건소는 국내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AI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민의 폐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를 지운 뒤 AI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전국 보건소 중엔 영상을 판독할 의료진이 충분치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안전망이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폐암에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엑스레이가 모든 폐에 분석을 해가지고 도입을 해주고 얘를 발전시켜줘야 계속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지금까지는 의사가 판독을 했어요. 근데 보건소에는 영상 전문 의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폐에 찾을 텐데 결핵만 보는 게 아니라 폐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의사들이 영상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영상 판독 보조 서비스예요. 저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IT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주민이 안전이 됐던, 주민의 복지가 됐던 이런 걸 갖다가 추진해보자. 그래서 주민이 더 효과적으로 이런 IT를 갖다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통합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AI 보건소,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형광등 수거 시스템, 참 그냥 항상 좀 일이 끊이지 않으신데도 그 와중에도 또 새로운 거를 찾으시는구나, 대단하시다, 힘드실 텐데 약간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이디어는 관심이 가지만 과연 이게 실현이 되고 활용이 될까라는 그 의심을 항상 하죠. 그런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그런 평가가 있을 때는 보람이 되죠. 제가 가장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대부분 시범 사업이나 R&D 과제 같은 경우는 1%의 성공률이에요, 실제는요. 근데 이 조직은 뭐냐면은 얘가 100%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시범 사업을 하고 저기를 했지만은 10년 만에 빛이 봤거든요. 10년 만에. 행정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에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패를 갖다 보완하면은 새로운 실패의 보완 모델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한 다음에 중단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했더라도 이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새로운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행정도 계속 실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부 혁신은 실패를 두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정부 혁신이다.